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은 이 이슈픽 주제와 밀접한 신조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중고 시장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N차 신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새 제품으로 취급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쓰던 상품도 새 것과 다름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을 사고 판다. 이 중고 거래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중고 거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 있죠. 저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중고 거래 시장은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상 못지않게 중고의 가치에 눈을 뜨면서 코로나 이후 하나의 쇼핑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기존 주요 소비층인 4, 50세대는 물론 최근에는 1, 20세대까지 중고 거래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진 가운데 남이 쓰던 물건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지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방식까지 더해져서인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때가 없는 것 같은데 중고거래 시장도 코로나19 이후에 더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중고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중고 거래는 이 불황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반대로 판매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처분해서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택근무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안 쓰던 물건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와서 중고 물품에 대한 처분 욕구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분석인데요. 2008년 4조 원 규모였던 중고거래 시장은 2020년 2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필요 없어진 물건이 있어도 어디에다 내다 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당근마켓도 있고 중고나라도 있고 워낙 다양해져서 중고 시장이 더욱더 활발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중고 거래 앱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당근마켓을 주로 애용하고 자주 심심하면 들어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이 박가영 아나운서님처럼 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서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쇼핑을 하듯이 이 중고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져서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중고 시장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이 플랫폼 서비스가 다양해져서인데요.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세 곳은 지난해 기준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액은 중고나라가 4조 원, 번개장터가 1조 원, 당근마켓이 1조 원 수준입니다. 제가 이왕 당근마켓을 애용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거래량도 많지만 거래 품목들을 보면 이런 것도 올렸어? 하고 깜짝 놀랄 만하게 참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뭐 도자기라던가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에 없던 이 이색 품목 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제주도와 같은 경우 오전 11시에 낚은 참돔, 쓰던 가스통, 인테리어 하기 좋은 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갓김치와 무나물 등 지역 특산물이 즐비하고 트랙터나 경운기, 쟁기 등 농기구까지 거래 물품으로 나타납니다. 동네 이웃과 직거래 시스템이다 보니까 서로 댓글도 주고받고 게시판에 글도 올리면서 동네 사랑방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서로 취향이 맞는 분들은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지고요. 이제 동네에 뭐 길고양이들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주러 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중고장터는 단순히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취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당근마켓에서는 반려동물을 자랑하거나 무료로 반려동물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서로 동네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죠. 이 중고거래 시장이 과거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으로 진화, 발전하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중고마켓의 커뮤니티 형성이 이용자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더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작용을 발휘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고거래 시장에 뭐 다양한 상품 목록 중에 명품도 많잖아요. 거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중고 물품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물품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 최근 온라인 중고 명품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해서 목돈을 챙길 수가 있고, 구매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상품을 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관련 시장은 지난 2012년 1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7조 원까지 7배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급 품목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명품 핸드백은 물론이고 신발, 스카프, 향수 등도 중고로 판매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리셀 테크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리셀 테크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 물건을 되팔아서 이제 수익을 낸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산 물건인데 이 중에서도 신상품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있기 마련이죠. 뭐 한정판 상품이라던가요. 예. 이런 제품을 구매해서 웃돈을 얹어서 파는 걸 의미합니다. 산 물건을 되판다는 의미의 리셀과 재테크의 테크를 합한 신조어입니다. 리셀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이 원래 가격보다 굉장히 비싸게 판매됩니다. 한정 판매되는 제품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부작용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한정판의 가치를 역이용해서 정가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중고 시장에서 이렇게 적게는 뭐 10,000원, 많게는 1,000만 원 넘는 차익을 챙기기도 하겠죠. 지난해 6월 나이키와 디올이 출시한 한정판 협업 운동화는 정상 가격이 27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었는데 이 재판매 가격은 무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알겠네요. 닌텐도 에디션도 그러니까 정상가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게 한정판 상품이 출시되는 날이면 매장 앞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 그렇게 줄이 길게 늘어선 걸 뉴스에서 종종 보도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리셀 테크를 하는 분들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고로 이렇게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이 구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예 재테크를 위해서 중고 거래에 뛰어드는 이 전문 리셀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도 이런 명품 중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는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 거래 플랫폼에 오프라인 매장을 연 겁니다.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서 국내 최초로 중고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자판기도 등장했습니다.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는 중고 명품 거래소와 손잡고 이런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에 잡아서 파는 참돔부터 고가의 명품까지 없는 게 없는 중고 시장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고거래 플랫폼을 넘어서서 이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구할 수 있는 이른바 보물찾기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맞춘 물건들로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중고 시장의 인기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인 건가요?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네, 해외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빨리 오프라인 중고 거래 시장이 굉장히 빨리 자리 잡았습니다. 네. 네, 여기 요즘과 같은 불황에 우리처럼 다양한 중고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고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3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역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널리 퍼지면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고 시장은 올해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취향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 방법에 재미와 이득까지 더해진 중고 거래 시장, 무한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